대표 예제 6번 할 차례인가요? 오늘? 대표 예제 6번을 하면 되겠죠? 저번 시간에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결론은 뭐를 그리면 쉽게 풀 수 있냐? 결론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왜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요? 왜 그릴 이유가 있겠죠? 심심해서 그리지 않겠죠? 여러분이 그래프랑 친해져야 되는데 일단 대표 예제 6번을 보면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되겠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형으로 잘 안 바꿔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뭐 선생님 저는 표준형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표준형 바꿔서 푸세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고차항 봐서 아래로 볼록이구나. 아래로 볼록 쓰고 대칭축만 찾죠. 항상. 마이너스 2의 2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2곱하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니까 x는 대칭축은 1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0부터 4 사이에 있었다. 0부터 4 사이에 있으면 첫 번째 1번은 0부터 x가 4 사이에 있으면 1에서 0까지는 한 칸만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4까지 몇 칸 가면 되죠? 3칸인가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그럼 누가 봐도 4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 저기 위에 있으니까 1일 때가 뭐가 된다? 최소가 될 것이다. 이게 당연히 문제인 거죠. 되게 어렵게 해서 1에다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1 대입하면 최소값이 1 빼기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4일 때 집어넣으면 4, 4,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이니까 5가 되겠죠. 이게 최대가 되겠죠. 이게 1번 답이 되는 거죠. 최대는 5, 최소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게 맞죠? 그죠? 마이너스 4가 되는 게 맞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2번이 뭐죠?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0이면은 여기가 0이었잖아. 마이너스 2면 두 칸 더 간다고 치면 이렇게 돼서 요 영역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x가 0이고 x가 마이너스 2니까 2번에서 마이너스 2부터 x가 0까지. 누가 봐도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고 0일 때가 뭐가 되는 거죠?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럼 최소부터 구해봅시다. 최소는 0 대입하면 마3이 되겠고 최대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빼기 3이니까 5가 되겠죠. 최대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대표 예제 6-1번 문제겠죠.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아래를 난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이게 이제 위아래를 알면 되겠죠? 그죠? 이가 뭔지. 이번 문제는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예요. 항상 이제 문제를 보면 이번에는 제한된 범위를 이제 마이너스 1부터 x는 3을 준 다음에 거꾸로 물어보죠. 함수 fx 2차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인데 최소가 뭐가 된다? 최소가 마이너스 2 때 k값과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죠. 결론 얘도 이제 그래프 그리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대칭축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대칭축이 나와요. 아래로 볼록일 거고요. 이 그래프 자체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x가 2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 그리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3칸 1, 0, 마이너스 1가 되는 거고 3이면 1칸 여기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일 때는 2일 때가 되는 거고 최대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2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k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죠. 넣으면 돼요. 1을 제곱하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마 4가 되고 넘어가면 k는 2가 나옵니다.
K값을 이제 구한 거죠. K가. 어렵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뭐, 이거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최대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그래서 뭐, 최대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1 더하기 4 더하기 2가 돼서 답은 7이 된다. 2랑 7이 답이 된다. 뭐 그런 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뭐,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뭐 엄청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희한한 문제를 보자면 6-3번을 한번 볼까요? 6-3번과 6-4번 같은 경우에는 6-3번은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긴 한데 대칭축이 바뀌지가 않아요. 대칭축이 고전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로 많이 1학년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칭축이 막 이동해요. 그러면 다 나눠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딱 한 가지가 안 나오고 막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절대값 나와도 막 나눠서 풀어야 되겠고 나누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죠. 나누는 게 일상화돼 있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그냥 되게 자주 나와요. 슬프지만 너무 슬픈 이야기죠. 일단은 그래서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당연히 뭐 중학교 때 처음 올라오면 익숙하지가 않죠. 6-3번을 내가 지금 왜 풀어주고 있는지를 이제 보시면 뭔가 바뀌어 있어요. 0부터 x 3까지 이제 제한된 범위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이차함수를 보면 이게 약간 재밌어졌죠. 자, 뭔가 이상한 놈들이 껴 들어왔죠. A라는 게 껴 들어왔고, 그 다음에 B도 있어요. 그리고 되게 어처구니 없게 최대는 5가 나왔고, 최소는 뭐라겠죠? 마이너스 3. 그래서 A랑 B를 구하는 건데, 다행스럽게 문제가 되게 친절하게도 A 값의 범위를 줬어요. 안 주면 어떻게 되냐? 나눠야 돼요.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다 해봐야 돼요. 그걸 맞는 걸 찾아내야 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A가 음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일단 위로 블록인 건 확실한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대칭축도 사실 정해져 있어요. A가 들어갔긴 했지만 대칭축도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A죠.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4A니까 몇이 되는 거야? 대칭축은 2가 되는 거야. 고점이. A가 사라진단 말이야. 대칭축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0부터 3까지니까 당연히 뭐 0이면 여기 몇 칸 가면 돼? 2칸 가면 되겠고요. 3이면 1칸이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x가 0일 때가 최소예요. 이때가 최소고 x가 2일 때가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A 때문에 뭔가 되게 어려울 것처럼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누가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칭축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면 이 대칭축이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다 나눠야 돼요. 이제 그럼 어려워지는 거죠. 하여튼 뭐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게 어려울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럼 최소는 마3이라고 했으니까 0을 대입했을 때 B가 나오죠. B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3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B 값이 나오는 거죠. 이제 B 대신에 이제 마3을 집어넣어 주시고요. 꺼져. 그러면 최대는 1을 집어넣으면 돼요. 1을 집어넣게 되면 4A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이게 몇이다? 최대값 5가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또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4A가 되겠고 넘어가면 8이 되겠고 그럼 A는 몇이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 값은 뭐가 되냐?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A가 있어서 뭐 B도 있어서 좀 어려울 것처럼 보였지만 대칭축이 고정이 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그리고 A 부호도 줬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차 함수 최대 최소의 가장 기본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약간 변형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별로 기분이 좋아하시지 않겠죠?
이제 뭔가 개념은 되게 심플하게 가르쳐 주는데 뭐 문제를 풀면 이렇게 딱 심플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그거죠. 여러분들 이제 슬프게 하는 거죠. 이제 아니야? 너무 쉬워요? 대표 7번 문제는 시환에서 푸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이고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처음 봤을 때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별로 어렵지 않다. 선생님 기준에서 어렵지 않다고 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하다 보면 괜찮다. 자, 이러한 2차 함수 문제는 치환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뭐를 치환할지는 딱 보는 순간 강력한 느낌이 오죠? 누구를 치환할지는, 그죠? 아닌가요? 자, 그래서 t를 치환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면서 x가 지금 실수 전체거든요? 실수 x일 때 치환하게 됐을 때 누구의 범위를 찾아야 되냐면 t의 값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치환할 때 모든 게 바뀌어요. x의 범위에서 t의 값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된다. 근데 이게 결론은 2차 함수 꼴인 거야. 이 t 자리가 사실 y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y 값의 범위 찾는 건데 결론은 이거 그래프 그리면 아래로 블록일 거고요. 자세히 그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b니까 x가 1일 때가 되겠죠. t 값의 범위는 최소값만 존재하고 최대값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1일 때 집어넣으면 몇이 되죠?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t 값은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들어갈 때는 t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치환할 때.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x 값의 범위도 나왔지만 치환하는 순간 정말 미안하지만 x는 c를 말려야 돼요. 혹시 뭐 전 남친이 있었다면 전 남친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이제 새 남친으로 바꾸는 것 같은 느낌으로 뭐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에 뭐 전 남친의 사진이 있었다면 다 지워버리고 이제 새 남자친구의 사진을 바꾸는 것처럼 이제 x는 가고 누구만 남는 거죠? t만 남는 거죠. 그래서 x의 범위는 실수 전체였겠지만 이 t로 치환하면서 t의 범위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t가 자리가 이제 y 좌표니까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최소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을 것 때문에 그래서 t가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최대값은 지금 존재하지 않죠.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x는 치환할 때 t를 말리면서 범위도 x 범위를 t의 범위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 바꿀 때 쓰는 게 바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그 다음에 얘를 또 보는 거죠. 그럼 얘가 또 뭐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또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나오겠고요. 본의 아니게. 이번엔 t의 값의 범위가 대칭치로 나오는데 또 마이너스 곱하면 t가 또 1일 때죠. 이제 문제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했잖아. 그러면 두 칸 가는 거죠. 여기부터 쭉 이어지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일 때가 최소고 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소값은 또 1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1일 대입하면 1 빼기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5가 최소가 된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이렇게 치환하는 문제는 최대 최소를 몇 번 하게 되냐면 2번 하게 되는 듯한 느낌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차근차근 x값의 범위를 t로 바꾼 다음에 t의 값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서 마지막으로 답을 얻어낼 수 있겠다. 마이너스 5가 답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치환하는 문제는 최대 최소를 몇 번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2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에서 t로 바꿨다가 t에서 다시 최대 최소 구해서 또 더하는 거죠. 이런 치환하는 것들 앞으로 고등학교 때 미친 듯이 씁니다. 치환하는 거. 그러니까 치환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처음 나와서 이제 별로 익숙하지 않을 텐데 선생님 무슨 개소리라는 겁니까?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 t의 값의 범위를 바꾸는 거를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마이너스 2부터 x가 1까지였을 때 또 y는 x제곱 더하기 2x-3 제곱 플러스 6의 x제곱 플러스 2x-3 플러스 9 마찬가지로 얘도 치환을 해가지고 구하는 거죠.
누구 치환할지는 뭐 사실 딱 보기만 해도 사람이라면 알 수가 있겠죠? 얘로 치환하겠구나. t를 치환해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을 치환하겠고, 또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x범위였을 때 t값의 범위, y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찾아야 된다, 안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치환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 곱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몇이 되죠?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면 한 칸이죠? 그 다음에 1이면 두 칸이에요. 이렇게 돼요. x값의 범위가. 그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예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가 뭐가 된다?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t의 값의 범위는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최대 최소 사이에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빼기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고, 1을 거 대입하면 1 더하기 2 빼기 3이니까 0이에요. 그래서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0 사이에 있게 되는 거죠. 치환했을 때 여기다가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t가 0까지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는 거죠. t값의 범위를. 여기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치환했으니까 이제 얘 다시 2차원부터 t를 구하는 거죠. 또 아래로 볼록이죠. t에 대한 거겠지만. 구하고 t가 몇이냐?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일 때가 되겠고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니까 마이너스 4면 한 칸. 0까지는 3칸. x가 0일 때가 최대. 여기가 x가 마이너스 4일 때가 여기가 최대죠? 최대. 최소는 마3을 대입해서 9 빼기 18 플러스 9니까 0. 0일 때가 최대니까 0 대입은 9. 최대는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는 0, 최대는 9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치환하는 문제는 2차 함수 최대최소를 이제 2번 쓰게 되는데, 치환할 때 x는 사라지고 다 t로만 남겨야 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쉽지 않죠? 하나 풀어볼까요? 우리 7-1번 잠도 깰 겸 한번 풀어봅시다. 7-1번 7-1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거의 이렇게 풀면 돼요. 치환해가지고 풀고 이제 t의 값을 구한 다음에 또 다시 t에 대한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또 구하고. 풀만 하십니까? 졸립니까? 연말이 가장 수업하기 힘들 때입니다. 네, 이제 수업할 때 연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아주 자유의 몸이 돼서 다
풀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하기 싫어할 때죠. 희한하게 1월 2일부터 시키는 것도 괜찮은데 희한하게 며칠 차이 안 나는데 가장 이제 공부시키기 어려울 때고, 기쁜 소식은 다음 주 수요일은 수업이 없다. 왜 다음 주 수요일은 수업이 없죠?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 때 열심히 보세요. 크리스마스 때 논다고 뭐라 안 그럴 테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어렵습니까? 예. 키고 있나요? 자,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7-1번 2번 한번 풀어줄게요. 최소값만 있으면, 최대값 없으면 그냥 최소만 쓰면 돼요. 쭉 증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생각보다 이것도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시연해가지고 푸는 거, 바뀌는 거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요것도 이제 시연할 게 보이죠? 뭐 사람이라면 보일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t로 치환을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이 되면 요게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데, 이때 이제 범위를 찾아야 돼요. t의 값의 범위를 이렇게 1부터 4일 때. 그래서 이 식에다가 1부터 4가 들어가면 t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를 찾는 거예요. 근데 다 당연하겠지만 이 t가 y 값이잖아. 이 t 값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냐? 최소부터 최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당연히 최소랑 최대 사이에 있겠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일단 그래서 우리가 최소 값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 최소랑 최대를 구했다는 거는 그 사이 값이 나온다는 거야. 결론. 그 안에서 지지고 볶아봤자 그 사이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값 사이가 나올지가 되게 중요한 거지. 어떤 실험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얘도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은 아래로 불러긴 거고, 대칭축은 x가 몇일 때다? 3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1부터 4까지의 범위라고 했는데, 1부터 4까지면은 결론은 1이면 2칸, 4면 뭐 1칸이니까 뭐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x가 1부터 4까지가 들어가면 t값은 요 최대 최소 사이에서만 나온다는 거야. 1부터 4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대입하면 t는 이 사이밖에 안 나와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날 못 믿겠으면 t에다가 1.0000001부터 시작해서 다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최소랑 최대 사이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프적으로 1부터 4까지니까 요 사이에서만 t값이 나오니까 요때 1일 때가 최대값이 나오고 3일 때 최소가 나오고 요 나머지 거 대입해봤자 다 그 사이 값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는 x가 3일 때 3 대입하면 3, 3은 9, 6, 3, 18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2가 최소가 나오겠고, 최대는 1일 때니까 1 빼기 6 더하기 7이니까 2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1부터 4 사이의 값이 들어가면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t가 2 사이에서 나온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나온 걸 알았으면 다시 2차 함수의 t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또 구하는 거죠. 또 이제 아래로 볼록이 될 거고,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니까 1칸, 2면 3칸, 0, 1, 2. 그래서 t가 2일 때가 여기고, t가 이제 마이너스 2가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고,
그럼 이때 y 값의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가 되겠고 2일 때가 최대가 된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치환할 때도 이 범위도 최대 최소 사이에 있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고 또 이 t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오면 다시 또 하는 거죠. 한 번에 갈 수 없으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최소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2가 나오겠고요. 최대는 2 대입하면 됩니다. 2 대입하면 2의 제곱은 4. 2, 4. 플러스 3 해서 11이 나옵니다. 그래서 2부터 11까지 각각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거를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가 7-4번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7-4번이라고 해서 뭔가 막 다른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개념으로 치환했을 때 치환된 A 범위 구하고 다시 또 2차 함수 최대 최소하고 두 번 연달아서 계속 하게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죠. 시험하게 되면. 슬프지만 뭐 아주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영상을 또 보시고 집에서 연습을 해보시고 그래도 모르면 또 와서 질문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인이가 아주 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뭐 얼마나 열심히 또 시켰길래 이렇게 학교에서 또 얼마나 또 뭐 몸도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거기다가 약은 먹고 있습니까? 약이 먹으면 더 졸리죠? 졸려요. 자, 1번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뭘 이용할 거냐? 기본 원리는 그거예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나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 사실 선생님은 뭐 이렇게 안 풀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다 뭐로 만드냐? 안전제곱식 두 개로 만들어요. 뭐로 만든다고요? 안전제곱식. 그러니까 2차 함수를 두 개로 생각해도 되는데 얘는 이제 뭐의 제곱이 되죠? x-2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2로 묶으면 y제곱 플러스 2y니까 2배의 y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어줘요. 완전 제곱식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더 나왔죠? 상수항이 더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4x 나왔고 플러스 4 나왔잖아. 다 빼줘요. 일단 다 써줄게요. 이제 뒤에다가 더 더해진 것만큼 4 더했으니까 다 빼줄게요. 여기도 1 더하기 1 나오죠? 상수항에서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나오니까 2 더해졌으니까 2를 더 빼줘. 결론은 요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커나 같다. 항상 0보다 커나 같으니까 실수의 제곱은 얘가 0일 때가 최소인 거예요. 언제가 최소라고요? 0일 때. 그럼 x는 몇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x는 2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 최소 나오겠고 그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한다 보면 2차 함수 봐요. 얘가 2차 함수라 보면은 대칭축이 최소값이거든요. 무조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p니까 x가 몇일 때 최소가 되는 거예요? x가 1일 때 최소인 거예요. 딱 보자마자. y는 언제 최소죠? 마이너스 2분의 p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최소인 거예요. 왜냐면 최고차항이 2니까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대입하면 최소예요. 어차피 이게 2차 함수 실수 두 번 쓰는 거거든. 얘도 아래로 블록이고 얘도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생각해서 그냥 대칭축 돌려서 해도 돼요. 뭐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도 되는데 뭐 그래프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요즘 많이 나오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냐? 2번 같은 문제가 잘 나오죠. 1번 같은 문제는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풀어도 되고 2차 함수 최소를 해서 두 번 써도 돼요. 하지만 뭐 2번 같은 문제들이 좀 나오는 거죠. 2번이 나왔을 때 잘 보세요. 2x 더하기 y는 3이고 실수 xy에 대해서 2x 제곱 더하기 뭐죠?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내가 이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제 식을 정리할 때 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차수가 높은 거 어떻게 해라? 낮춰라. 미지수 개수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하라? 소거해서 없애라. 뭐 인수분해 가능하면 어떻게 해라? 인수분해 해라. 여기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 미지수 없애요. 미지수 없애라고 대놓고서 친절하게 줬어요. y 없앨 수 있겠죠. y는 뭐랑 같냐? 3-2x랑 같아요. 그래서 얘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y를 어떻게 한다? 없애버릴 거예요. y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식을 y를 없앤 다음에 fx랑 놓을게요. x만 남겼으니까 이렇게 돼요. 2x 제곱에다가 y 자리에다 뭐가 들어가는 거야? 3-2x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없애고 나면 얘가 x에 대한 뭐가 되냐면 2차 함수 꼴이 돼요. x에 대한 뭐 꼴이 된다고요? 그럼 2차 함수 최대치수가 나오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수만 하나 없애도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리는 거죠. 그럼 이게 2x 제곱이고 여기서 이제 2x의 제곱이 4x 제곱이죠? 6x 제곱이 나오겠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x가 나오겠고 3, 3은 9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은 뭐 당연하겠지만 아래로 블록이 나올 거고요. 대칭축은 언제일 때가 나오냐? x가 마이너스 2의 근의 b니까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2니까 1일 때가 됩니다. 1일 때 최소예요. 1일 때 대입하면 답이에요. 최소는 1일 때 대입해가지고 f의 값을 구하면 이게 최소값인데 대입하면 6 빼기 12 더하기 9가 나와서 3이 되겠습니다. 자, 3이 최소값이 된다는 거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미진수 하나를 날려가지고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fx로 놓은 거예요, 그냥. y 날린 거죠. y 날리니까 x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오겠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연결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미지수가 여러 개 나오면 미지수 날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지수 없애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식에서 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조금 어렵죠? 쉽나? 모르겠네. 안 쉽죠? 이렇게 미지수 없애면 2차 함수가 돼요, 그냥. 미지수 없애는 것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8-3번 한번 볼게요. 8-3번을 보면 점 P가 px, y가 어디 위에 있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요. 그때 2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 두 점을 가지고 1차 함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뭐 두 점 가지고 1차 함수 만드는 거는 뭐 기울기부터 구해보면 되겠죠? 다 배웠겠지만 2 빼기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3 해서 두 점을 통해서 기울기 찾아내시고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3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2가 나오죠. 그럼 y는 2x 더하기 b인데 아무나 대입해요. 2하고 3 대입했어. 2,3 대입하면 4니까 b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p점은 이거 식을 만족해요.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해내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2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쟤를 fx로 놓을 건데 2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요 y를 날릴 수가 있어요. 요 식을 통해서.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y를 없앨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y랑 xy 관계식을 줘서 y를 날릴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 두 점을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소거시키는 거죠.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x 제곱에다가 y 자리에다가 2x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러면 2x 제곱, 4x 제곱이니까 6x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값은 x가 언제일 때냐? 이것도 아래로 블럭이죠? 그래프가? 그 다음에 x축이 언제일 때냐? 마이너스 2에 분의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12분의 4니까 대칭축이 3분의 1일 때가 나옵니다. 좀 그지같이 나왔죠? 3분의 1. 3분의 1일 때가 답이에요. 3분의 1일 때가 이제 답이 된다. 그래서 f에 3분의 1을 대입하면 3분의 1의 제곱 9분의 1이죠? 9분의 6이니까 3분의 1. 3분의 1이면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1이 돼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답은 3분의 1이 됩니다. 최소값은 3분의 1일 때 나온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식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 8-4번은 치환을 한 다음에 y를 없앤 다음에 x값의 범위까지 있는 거예요. y 없애야 돼요. x값의 범위 줬으니까 y 없애서 풀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한된 범위가 나와서 어려운 문제인 거지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미지수를 소거시켜서 한 문자에 대한 2차 함수꼴로 만들자. 그런 내용이에요. 결론은 미지수 소거시켜서. 그러니까 8-4번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x값의 범위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 없애야 된다면 x를 남기는 게 좋다. x 플러스 y가 2니까 y를 없애는 거죠. 이렇게 2-x를 넣어서. 그래서 똑같이 fx가 x제곱 더하기 3y제곱인데 요 자리에다가 x제곱 넣고 y제곱에다가 2-x를 집어넣어서 제곱 때린 다음에 범위가 정해집니다. 0부터 x가 2까지 이렇게. 그래서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나오니까 3x제곱이니까 4x제곱이 되겠고요. 여기 마이너스 4x에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12x 4, 3, 12가 나옵니다.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겠고요. 당연히 얘도 똑같이. 대칭축은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죠.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대칭축이. 그래서 최대는 0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제일 멀리 꺼져 있어요. 2일 때는 조금 갔어요. 이렇게 그릴 최대로. 0일 때가 최대고 2분의 3일 때가 최소예요. 최대 m값 0 집어넣으면 나오니까 0 집어넣으면 12. 최소 2분의 3일 때. 2분의 3 집어넣으면 4분의 9니까 9. 2분의 3 집어넣으면 6, 3, 18. 플러스 12가 나와서 3 나온다. 여기서 여기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12 빼기 3은 9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도 이제 미지수 y 소거시키는데 x값의 범위를 줬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순으로 문제가 바뀌는 것만 봐서 시역 더하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비슷해요. 결론은 어떻게 해서 2차 함수꼴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미지수를 소거시킬 것이냐, 그 문제가 나오겠고요. 이제 마지막 하면 끝나겠죠? 오늘의 마지막 부분을 하면 이제 2차 함수가 마무리되겠고, 이제 활용이에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활용이 나오겠고요. 활용은 식을 누가 세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세워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조금 아쉬운 거죠. 대표 9번. 자,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직각삼각형 모양에다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때 내가 이 넓이의 가로 길이를 x라고 하면
가로 길이를 x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닮음이 보일 거예요. 이게 1대2 닮음이거든? 여기가 x면 이게 1대2 닮음이니까 여기 뭐가 나오냐? 2x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1대2 닮음이기 때문에 여기가 x라고 놓으면 여기도 1대2가 돼서 요 세로 길이가 뭐가 되냐? 40-2x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닮음 때문에 이게 지금 1대2 닮음이니까 여기도 1대2 닮음이 되니까 여기가 x라고 놓으면 가로 길이를 x라고 놓으면 세로 길이가 이쪽이 2x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직사각형 넓이 fx라고 할게요. sx라고 할까요? sx라고 할게요. 그러면 두 개 곱한 거예요. x 곱하기 40-2x가 됐고 x 값은 요 가로 길이기 때문에 0부터 20 사이에 있는 거예요. 2차 함수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함수 식을 이렇게 주면 쉬운 문제인 거고 니네가 구해라 아니면 뭐 미지수나 소거시켜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식이 딱 나오게 되면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냥 2차 함수 최대차수 문제니까 쉬워지는 거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까지가 어렵게 문제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얘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0x가 되면서 자 얘가 오랜만에 드디어 위로 볼록하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가 되게 오랜만에 나왔죠. 거의 안 나오다가 그럼 얘가 위로 볼록인 거예요. 대칭축은 이제 몇이냐? 마이너스 2분의 P니까 마이너스 2곱하면 4죠. 4분의 4주니까 x가 11대가 뭐가 나오는 거야?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10을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근데 S10이 최대값입니다. 1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0 플러스 400이 돼서 200이 최대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차 함수 최대값의 활용까지 배웠습니다. 더 강의를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시간도 많이 됐고 결론은 이런 2차 함수 식의 모양을 구하기만 하면 문제는 어렵지 않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